오늘 오전 코스피는 수급 싸움이 치열했는데 다행히도 기관이 매수 규모를 늘려가면서 오늘 지수 힘을 내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 현 시각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와 종목이 수급과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시선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SP인베스트 유세벽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실적도 소용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다시 실적 축포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실적 모멘텀이 강한 섹터와 종목 위주로 좀 담는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이제 충분한 섹터 어떤 것들이 있고 오늘 두 수급 주체가 집중하고 있는 섹터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6월에서 7월 초 이제 실적 기대감이 부각됐던 섹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네. 부각받고 있는 섹터들인 것 같아요. 우선 반도체라던가 혹은 조선, 해운, K푸드, K뷰티, 이쪽 방산, 금융 쪽이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실적이 나온 애들이 지금 이제 반도체라던가 조선 그리고 방산, 금융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눈에 띄는 건 이제 조선 쪽이 좀 눈에 확 들어온다라는 앞서서도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대외적인 환경이 지금 아직은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실적이 분명 잘 나온 기업들이 있었지만 지수의 흐름에는 버티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피격 사건이라던가 혹은 바이든 사태라던가 우크라이나 협상이라던가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었을 때 우리 증시도 못 버텨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조정 장세가 진짜로 시작되는 건가 번지 점프대에 있는 것인가라고 지금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게 오늘 밤에 나올 것 같습니다. PCE 지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앞으로의 섹터 관련해서는 이제 실적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은 K푸드라던가 다른 방산이라던가 이쪽 분야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조선도 거의 최선호주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볼 수 있겠는데 건설이라던가 아니면은 해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저효과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해보면서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라인에서 신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금융,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바로 그 섹터입니다. 이제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금융주 얘기부터 해볼게요. 우리금융지주 어제 실적 잘 나왔고 오늘 이제 신한지주도 한 1시 반 넘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실적 좋았고 기업가치제고 계획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지금 매수하기는 조금 늦은 감이 있는지 실적과 함께 주가 같이 분석을 해주시죠. 저는 길게 보시는 분들 네. 그리고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은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실적 먼저 평가를 해볼까요? 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1조 4,255억으로 15% 증가한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실적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인가, 3분기, 4분기도 더 기대해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의 모멘텀이 어느 정도는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차익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 점을 근거로 들어서 저는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신한 지주만을 놓고 본다라면 54,000원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착을 해주는 오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정오점 그러니까 역사적 신고가였던 54,000원 부근까지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적립식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 형식으로 조금씩 담아가는 거는 유효하겠지만 몰빵 투자라던가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에 금융주가 없다라면은 배당주의 성향도 강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멀리 봤었을 때 하반기 끝자락까지 다 봤었을 때 그런 관점에서의 투자는 적립식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큰 비중을 담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신한지주는 한 몇 순위 정도에 해당할까요? 저는 KB를 1순위로 탑픽으로 꼽고 보세요. 있고 왜냐면은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뭐 신한지주 뭐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아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굉장히 비슷한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올라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라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는 놈들이 계속 잘 가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을 펼쳐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전초병을 세워놓는다 이런 개념으로 좀 담아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멘텀이 또 풍부한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 소량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자라고 금융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삼성 E&A라는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오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던데 실적과 수주가 여기에서 이제 더 좋아질 여지가 있나 봐요. 네, 우선 세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네. 좀 나와주고 있는데 리포트에서 먼저 수주 기대감이 있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24년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사우디, 말레이시아에서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수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합치면 대략적으로 85억 달러 규모 정도 된다라는 이 호재성 이슈가 하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익성 개선 부분인데 24년 3분기에 사우디 프로젝트 선수금 4천억 규모를 시작으로 해서 미수금들이 해소된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익이 굉장히 개선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성장 기대감인데 24년 연간 매출의 가이던스가 10.3조 가량인데 현재까지 프로젝트랑 향후 프로젝트를 볼 때 가이던스는 최소한 초과할 것이다 라는 이런 리포트들이 우호적인 리포트들이 굉장히 나와주고 있고 다만 이제 삼성 E&A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자료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렇다라는 거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건설 전반적으로 지금 저가 매수의 유효는 충분한데 근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돌다리도 두드려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아직은 건설이 아무래도 시크니컬 업종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던가 그리고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근데 뭐 해외 수주 모멘텀 이런 여러 요인들이 상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건설은 조금은 조심하면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오늘 이제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삼성 E&A 궁금했었는데 매수하기 전에 이제 오늘 가버려서 아직 매수 유효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이제 건너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릴까요, 그러면? 저는 한 번쯤의 조정은 충분히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 지금 네.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고 있어요.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지만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는 한 27,000원대 초반까지 한번 밀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금 분할 매수 접근으로 좀 담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 완전히 추세가 전환이 됐다? 판단하기에는 저는 됐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가격적으로 조금 더 밑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000원대 초반까지 매수 기회를 기다려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주도 오늘 코스닥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가가 강한 특별한 이유와 뭐 배경 이런 게 있을까요? 주가가 네. 계속 지지부진했던 그런 종목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전환사채 그리고 무상증자라는 이 호재성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세계에서 선도적인,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목 본연의 가치를 봤었을 때 계속적으로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주목받는 이유가 세포 분석, 자동화가 주요 사업 분야인데 그러니까 이제 원심분리 방식의 그 세포 분해를 좀 하는 그런 것들이 1970년대 이후부터 전 모든 모든 산업 분야 인더스트리에서 아무래도 자동화 공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얘네가 지금 세포 분리 관련 세척 관련해 가지고 그걸 자동화를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그리고 그 시장을 거의 이제 선도해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항마가 솔직히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세포 치료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쉽게 뭐 이렇게 암 치료, 세포 치료 이런 그런 것들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혁신적인 기업이 자동화가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인건비도 줄어들게 되고 근데 다만 문제는 있습니다. 이 종목 본연에
장비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다라는 부분이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새로운 신제품들이 출시가 되더라도 아무래도 대형 빅파마들이 그런 것들을 사기에는 아무래도 단가가 굉장히 세다 그러면은 우선 테스트용으로 먼저 이렇게 매입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지금 우상향의 흐름을 좀 보여줄 여지는 높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무상증자라던가 전환사채로 어느 정도의 적자 부분을 그리고 유통 물량이 천만 주 조금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풀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강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총 8개 후보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탑픽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는 현대로템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뭐 좋은 네. 얘기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 최선호하는 섹터가 방산이기 방산이에요? 때문에 예, 방산인데 현대로템이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로템 같은 경우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K2 전차가 이제 아무래도 그 수주 모멘텀들이 루마니아라던가 폴란드라던가 중동이라던가 이쪽으로 굉장히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런 이슈도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 관련해서도 사업 분야에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국면에서 이제는 박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좀 답답한 종목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갑자기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좀 마련되고 있지 않나. 매수세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달리는 말이지만 조금 무섭지만 저도 달리는 말이 올라타는 걸 솔직히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눌림목이 왔을 때 접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지금 현대로템은 저는 제가 봐도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적으로는 좀 더 눌림목이 왔었을 때 한 45,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나왔었던 그 종목들 안 좋은 종목들이 없어요. 근데 오늘의 상승세에서 저는 이제 현대로템을 아무래도 최애 섹터인 방산이기 때문에 좀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지금 증권가에서는 55,000원에서 5만 원 밴드까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 5만 원 정도의 그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4,000원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어요. 일시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 그 현재가가 매수가가 포인트는 아니고 45,000원대 부근이 저라면은 45,000원 부근에서 담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45,000원 선에서 담아가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방산주 없으신 분들은 현대로템의 가격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선주는 유세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